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물폭탄을 몰고 온 기갑 장마로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명이 숨지고 5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수천 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가축 피해도 잇따르고 있지만 계속해서 내리는 비로 북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달빛 동맹을 발전시켜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광주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광주 전남에는 어제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현재도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지만 우려했던 집중호우는 없는 상태인데요. 광주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광주 양동교에 나와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비는 현재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도 우려할 만한 수준의 집중호우는 없는 상태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는 현재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계속된 비로 하천의 유속도 상당히 빨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는 시간당 최대 7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해남 532mm를 최고로 광주 210, 장흥 466, 진도 480.7, 고흥 418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에는 일부 지역에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전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시간과 만조 시기가 겹치면서 해안가 저지대가 침수될 우려가 있고 하수구나 우수관 등의 물이 역류할 가능성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로 지반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출근길에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광주 전남 지역에 오늘까지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려 많은 곳은 50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설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린 비는 곳곳에 큰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2명이 숨지고 수십여 명이 대피했는데요. 김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물바다가 된 마을 입구. 컨테이너 한 동이 물에 잠겼고 떠내려온 집더미들이 널려 있습니다. 밤사이 100mm가 넘게 쏟아진 비에 놀란 어르신들은 밧줄에 의지해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걔는 이제 같이 나오려고 그랬더니 사람만 살리자고 그러면서 그 창문 열고 창문 넘어서. 폭우는 무릎 높이의 마루를 넘어 방 안까지 밀려들었습니다. 새벽녘 갑작스레 차오른 빗물에 전기마저 끊기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복구는 아직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집사람은 할멈 됐고 막 오차도 못 하고 버릇이 몸만 빠져서 맨발로 관리실로 갔어. 노인당에 가서 거기서 뜬 눈은 안 챘어. 살아. 시간당 7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는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물에 잠긴 도로는 저수지처럼 변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부랴부랴 물을 퍼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내일 장이라 장 보려고 김치랑 간해놓은 거 다 올라가 불고. 마을을 둘러싼 담은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고립됐던 주민은 119 구조대 보트를 타고 구조됐고, 광양에서는 마을 경사지 토사가 무너지면서 주택과 함께 매몰된 80대 여성이 구조 8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남에서도 주택이 침수되면서 60대 여성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밤에 갑자기 하니까 대피를 못하죠. 새벽에 그러니까 자다가 주무시다가. 전남에서는 현재까지 주택 침수와 하천 범람 등으로 36세대 50여 명이 대피했고 산사태 경보 지역 주민들도 대피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번 비로 도로와 농경지 침수도 잇따랐습니다. 무너져 내린 토사가 철로를 덮어서 경전선 일부 구간의 운행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 조희원 기자입니다. 터널 앞 산비탈이 파란 방수천으로 덮였습니다. 어제 오전 5시쯤 간밤에 내린 장맛비로 비탈이 무너져 내려 토사가 선로로 유입됐습니다. 코레일 측은 긴급 복구 작업에 들어가 6시간 만에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호우 때문에 비탈 3년에 토사가 선로를 사전에 점검하면서 사전에 발견을 해가지고 저희가 열차를 정지를 시키고 지금 복구 작업을. 하지만 광주 송정역과 순천역, 익산역과 순천역으로 가는 경전선 열차 운행은 어제 하루 전면 중단됐습니다. 포크레인 한 대가 건물 안에서 연신 흙을 퍼냅니다. 집안에는 흙이 가득 들어차 못 쓰게 된 가전제품들이 한가득입니다. 어제부터 쏟아진 호우로 인해 여수, 돌산, 평사리 양식어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부에 물이 들어버려갖고 그 못이 다 안에 많이 걷어낸 거예요. 흙이고 뭐 낙사 안에 흙이 실려 내려와 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어요. 시간당 70mm의 폭우가 내린 고흥 도야금 일대에서도 주택 10가구가 침수됐고 도하면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인근 시장이 온통 물에 잠겼습니다. 또 10여 곳의 도로가 침수돼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졌는데 순천 서면에서는 미처 통제되지 않은 지하차도를 통과하던 트럭이 갑자기 불어난 물에 잠겨 운전자가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농경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간밤에 내린 폭우로 인해 갓 모내기를 마친 논이 보시는 것처럼 호수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농민들은 무너져 내린 논둑을 복구하며 연신 한숨을 내쉽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전체가 다 무너지죠, 이쪽으로. 적당히 비도 적당히 와야 되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비가 많이 오고만 너무 많이 내년에 비해서는. 침수 피해를 입은 농경지는 고흥에서만 5,100여 헥타르, 여수와 광양, 순천에서도 크고 작은 농경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어제까지 누적된 강우량은 고흥 373mm를 최고로 여수 297mm, 광양 260mm, 순천 207mm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농경지 그리고 축사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피해 아직 복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군에 이어 전남 두 번째로 비가 많이 내렸던 장흥군. 그중에서도 400mm 이상으로 장흥 최고 강우량을 기록한 관산읍에 있는 한 한우 농장입니다. 폭우에 축사 건물 안팎이 잠겼고 소들도 물에 갇혔습니다. 난데없는 물난리에 송아지는 어미소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수무책이 아무 손을 쓸 수가 없어. 빗물이 휩쓸고 간 양계장에서는 폐사가 속출했습니다. 죽은 닭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고 목숨을 건진 닭도 상태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12시 넘어서 침수가 되기 시작해갖고 잠을 못 자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전남에서만 30여 축산 농가에서 비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심각합니다. 예상 밖의 폭우를 배수시설들이 감당하지 못하며 2만 헥타르 넘는 농경지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어린 모가 하루 이틀 침수를 견디는 건 문제없다 해도 계속되는 비 소식에 복구가 언제 될지는 미지수. 더욱이 어린 모가 여러 가닥의 줄기를 내는 시기여서 장맛비로 수확량의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물이 한 2, 3일 잠겨버리면 거의 다 녹지요. 이 어린 모가. 녹아버려요? 녹지요. 빛을 못 보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지요. 이제 장마 초입인데 예상을 뛰어넘는 강한 폭우로 줄줄이 피해가 발생하면서 농민들은 야속한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뒤늦게 찾아온 이른바 지각장마. 시작부터 많은 비를 퍼부으면서 앞서 보신 것처럼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계속 비 소식도 있고 국지성 호우도 예상이 돼서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기상 레이더에 관측된 비구름 영상입니다. 서해 쪽에서 온 거대한 구름대가 남해안 지역 전체를 뒤덮으며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붉은색과 보라색으로 표시된 강한 구름대도 연이어 유입되면서 전남 일부 지역에는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전남 지역 곳곳에 30에서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시간당 3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은 형태로 정체 전선의 이동 상황에 따라서 강수량의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보름 정도 늦게 찾아온 이번 장마는 전선의 상하 이동폭이 짧은 탓에 남부 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 피해 위험도 높습니다. 도내 산사태 취약 지역은 2,300여 곳으로 인근 9,400여 가구가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초반부터 장맛비가 강하게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우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혹시 모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해안가나 하천, 계곡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최대한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강풍주의보는 일단 해제됐지만 순간적으로 몰아치는 돌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이탈해서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각별히 위해서 다시 한번 낮에 잘 살펴봐 주시고. 한편 이번 호우의 영향으로 어제 여수와 고흥 지역의 여객선 운항이 대부분 통제된 가운데 이용객들은 선사 등을 통해 미리 운항 여부를 확인해야 불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세한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지금도 장맛비는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들어 장맛비는 더 강하게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정체 전선은 전북 북부 지역과 경북 북부 지역에 걸쳐 있는 상태고요. 때문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시간당 5mm 안팎의 약한 비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체 전선은 점차 남하하면서 오늘 오후 들어서는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특보는 빗줄기가 강해지는 오늘 오후 들어 발효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우리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에 최고 10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안 지역의 경우 만조 시각과 비가 강하게 내리는 시각이 겹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목포의 경우 점심 무렵, 여수의 경우 오후 8시 무렵이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은 시각이니까요. 이 시각쯤에 특히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4도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2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달빛 동맹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자며 다시 한번 뜻을 모았습니다.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보다 전략적으로 힘을 합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국가철도망 계획으로 확정된 달빛 내륙철도가 양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과 시민사회 인사들을 한데 불러 모았습니다. 지난 20년간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번번이 정부로부터 외면받아왔던 달빛 내륙철도. 하지만 함께 힘을 모아 풀어낸 20년 수건 사업은 이제 양 지역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낙후되어 있는 남부 경제권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광주시와 대구시는 그동안의 교류 협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가기로 거듭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첫 협약에 이은 두 번째 협약 체결로 달빛 동맹의 2기 시대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함께할 공동 운명체입니다. 정의로운 역사 위에 풍요를 창조해 가는 일에 서로 힘을 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달빛동맹 발전위원회와 고속철도 조기건설 추진위원회 등을 공동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를 위한 기구 발족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는 말처럼 앞으로도 역사 속의 새 넣을 길을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달빛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이 불러온 이른바 나비 효과가 광주시와 대구시의 달빛 동맹 2기에서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달빛 내륙철도는 달빛 동맹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주와 대구가 함께 힘을 합쳐 이뤄낸 성과인데요. 달빛 내륙철도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을 송정근 기자가 직접 만나 물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달빛 내륙철도가 그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거 축하드립니다. 그 영호남인들의 20년 수건 사업이 하나 해결됐는데요. 달빛 내륙철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우리 광주 대구를 1시간 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고속철도가 연결됨으로써 이제는 영호남 광주 대구가 이제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되고, 저는 앞으로 지금은 광주의 아들, 딸들, 대구의 아들, 딸들이 일자리 구하러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가지만은 이제는 대구의 아들, 딸이 광주로 오고 또 광주의 아들, 딸들이 대구로 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드는 초석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양 도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예, 우선은 지금 오늘 와보니까 제가 달려서 한 번도 쉬지 않고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걸렸는데 이제 1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광주 대구를 연결하게 되면은 사실상 목포에서 광주를 경유해서 대구를 경유해서 포항까지 부산까지 연결되는 그야말로 영호남 1,900만이 하나의 철도권으로 묶여지는, 그래서 영호남에 어쩌보면은 초강력 경제권이 하나가 생겨서 수도권과 경쟁하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의 축을 하나 연결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숙제도 하나 남아있죠.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예타 면제를 위해서 지금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좀 다듬고 계신다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달빛 고속철도를 착공해서 완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규모가 4조 5천억이 넘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오랜 기간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영호남이 단절되고 갈라져 있다 보니까 이 경제성이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차기 대선 공약으로 포함시켜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서 빨리 착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인데, 그래서 그 달빛 내륙철도는 저희가 언제쯤 타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면 예비 타당성 조사도 거쳐야 되고 기본 용역도 수립해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예타를 면제받고, 그리고 대구와 강주에서 각각 착공을 하게 되면 2030년에 완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달빛 동맹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대구랑 광주시가 협력해서 추진하시는 일들이 있으신가요? 그동안 달빛 동맹이 우호 협력 관계 그리고 교류 증진에 초점을 맞췄단다면 앞으로는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야말로 대구와 강주의 경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업이나 사업을 발굴해낼 것입니다. 광주와 대구가 중심이 돼서 우리 남북 간 1,900만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제는 좀 수도권에 계속 종속되고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벗어나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거고요. 또 우리가 2038년에는 광주, 대구가 아시안게임을 공동으로 유치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성공시키는 일도 같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리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시는 올바른 광주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정부의 광주의료원 설립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명운동 행사가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비의 재정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예타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광주의료원은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광주시는 앞서 350개 병상 규모의 광주의료원 설립 부지를 상무지구 도심융합특구내로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